임신 후에 운동 언제부터 정말 해도 되는 건가요? 임신했는데 혹시 이 부부관계 정말 해도 되나요? 다 해외여행, 태교여행 간다는데 진짜 가도 안전할까요? 저 절박유산 일하는데 혹시 절박유산 위험한 건가요? 진짜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맘떡TV 안소영입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될 사항 중에서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부관계, 운동, 여행 편입니다. 일단 운동 진짜 언제부터 해도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초기에는 막 뛰거나 무리한 운동은 가능하면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운동을 진짜 막 꾸준히 하시고 근육량 되게 높으신 분들도 임신 초기에는 운동 강도를 좀 낮춰서 유지합니다. 보통 우리 임신해서 임산부 요가, 임산부 발레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것도 최소 16주 이상은 되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무거운 물건 이렇게 해서 들면은 막 아랫배 힘들어가죠. 진짜 위험해요.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요즘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짜 위험해요. 꼭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욕탕 마니아분들, 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지지는 거 좋아하신다고 탕에 자꾸 들어가시거나 겨울에 춥다고 핫팩 같은 거 막 배에 올리고 있으면 위험해요. 임신 초기에 38.9도 이상 온도가 상승했을 때 체내에 양수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체온이 상승하면 태아한테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양수가 이게 자꾸 따뜻하게 데워지면 신경계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면역력도 되게 약하신 분들은 이 목욕탕, 이 공용 탕만 들어갔다 오면 막 지렴 같은 거 되게 쉽게 걸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거든요. 우리 임산부는 가뜩이나 면역력도 약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균 노출의 가능성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탕은 가능하시면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부관계는 혹시 언제부터 해도 될까요? 라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랑 상담할 때도 이런 걸 물어보시기가 조금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외국에서는 술, 담배, 마약 빼고 다 해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부관계. 임신 중에는 부부관계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12주까지는 출혈의 위험성이 정말 많이 크기 때문에 부부관계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시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 임신 초기에 부부관계를 할 때 너무 이렇게 깊게 삽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자궁 경부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배도 막 좀 땡기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임신 초기, 특히 12주는 지나서 아빠랑 사랑을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산모분들마다 다 지금 현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검진 때 담당 선생님과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거리 여행, 태교 여행,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고 가고는 싶은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초기에는 유산, 조산의 위험성이 큽니다. 12주까지는 안정기다, 임신 초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최대 16주까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임신 전에 이제 휴가 다 빼서 스케줄 다 맞춰가지고 티켓팅 해서 해외여행 가자 휴가 계획 세워놨는데 갑자기 임신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고민들 되게 많거든요. 제 동생도 임신 전에 이미 다 스케줄을 짜놨던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임신 확인을 해서 혹시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임신 초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그냥 다 취소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임신 초기에는 유산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장기간 앉아가기 때문에 이 몸 순환도 안 되고 리듬도 깨지고, 그리고 방사능 얘기도 많이 하죠. 장기간 여행은 엄마도 많이 힘들겠지만 사실 아기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초기에 출혈이나 응급 상황이 있었을 때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장기간 차를 타고 간다거나 장시간 비행은 특히 초기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태교 여행도 되게 많이 가실 텐데 안정기가 지난 임신 중기에 많이 가요. 달에는 비행기 안 태워줍니다. 이 정도 거리까지 괜찮다라고 하는 거리가 한 괌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용품도 많이 살 겸 괌으로 태교여행 많이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은 들지만요. 근데 제가 이 영상 바로 찍기 바로 전날 만났던 산모분이 임신 때 이제 홍콩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많이 걸으셨나 봐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또 이게 일을 하고 하시니까 조기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며칠 동안 또 했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네요. 태교여행이 엄마 좋아서 가는 여행이다, 핑계로 가는 거다
행복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맞아요. 엄마가 행복감을 느껴야 애기도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태교입니다. 그리고 애기 낳으면 둘만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없어요. 본인 자체가 내 컨디션을 잘 알기 때문에 여행을 가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하면 여행 가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각각의 활동량, 운동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행 가서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행 갔으니 막 나는 움직여야 돼, 돌아다녀야 돼, 막 이렇게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장거리 비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꼭 시간마다 맨날 이렇게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임신 중에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임신 초기에 제일 중요한 엽산 꼭 드시고요. 잘 먹고 뭐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임신 초반에 한 6주 정도 차에 잠도 못 자고 일도 해야 되고 입덧도 있고 하니까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 한 여기 2마디 정도의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엄청 놀래가지고 병원 가서 바로 막 초음파 봤더니 자궁안에 이제 피가 고여 있다. 유산 방지 주사를 맞자. 그리고 절방 유산이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단서 끊어줄 테니까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만 있으라라고 얘기를 들었죠. 많은 산모분들이 그냥 절방 유산이라는 얘기만 듣고 굉장히 많이 놀라실 텐데 절방 유산은 그냥 쉽게 유산기가 있으니 푹 쉬고 안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모분들마다 저는 되게 사실 소량이었던 거긴 하지만 출혈량이 정말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출혈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막 지속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착상혈은 임신 초기 때 분홍빛으로 약간 이렇게 비치는 정도로 나오는데 출혈은 검붉은색, 새빨간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일단 그런 출혈이 동반이 된다면 바로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료를 보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주실 거예요. 진단서 끊어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쉬세요 라고 한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쉬세요. 이렇게 먹고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 없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 안정을 취하신다면 피고인 같은 것도 금방 멎어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 걱정,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하면서 행복한 태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덧 지옥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죠? 임산부 입덧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